예. 아주 뭐 그냥 사실은 계속 변동성이죠, 뭐. 네. 네. 우리나라 증시만 보면은 사실 이런 느낌 안 올 수도 있는데 나스닥 뭐 S&P 다우를 이제 뭐 오늘 올랐다 떨어졌다 요 이제 포인트만 보시는 분들은 텍스트로 좀 다른 느낌일 수도 있는데 나스닥이 지금 현재 2달 동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아, 나스닥 역대 최고치가 작년 10월 달에 찍었고 1월 중순 올해 1월 중순에 최고치 찍고 지금 2달 동안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네네네. 있다. 근데 뭐 나스닥 2%뭐 떨어졌다 뭐 얼마큼 반등했다. 요것만 보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시면 언제 이렇게 많이 떨어지라고 그렇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는 또 그거랑 상반되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뭐 IEA 이제 그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70년대 석유 파동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라고 이제 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때다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오늘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시초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에 전강 후약, 전약 후강 이 변동성이 큰 장이라 네, 오늘 어떻게 볼지 오늘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전은 약이 될 것 같긴 한데 후는 어떻게 될지 좀 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동 리스크 대응이 가르는 운명이다. 외국인 웃고 개인 울었다. 수익률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2월 28일서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3월 20일까지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이제 분석인데요. 외국인이 뭐 샀어요? 일단 개인들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을 먼저 볼까요? 개인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1등, 2등이고요. 두 번째로 3등, 4등이 현대차, 기아를 많이 샀습니다. 대형주들, 시총 대형주들. 네, 그러니까 뭐 대형 테크주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를 가장 많이 샀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부동의 순매수 1위가 최근에 좀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가 부동의 1위입니다. 두 번째가 최근에 뭐 하늘 뚫고 올라가는 주식이죠. APR. 네. APR이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군요. APR을 두 번째로 많이 샀고, 세 번째는 하나에어로. 네. 하나에어로. 네 번째는 삼성생명. 이렇게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좀 시장 대비해서 뭐 올랐다라고 할 수는 없긴 합니다. 그래도 좀 약간 지켜주는 역할을 했고, 뭐 딱 종목명만 들어도 뭐 사서 올라갔는지 사고 나서 올라갔는지는 뭐 다음 얘기고,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군들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네. 뭐라 할까? 개인은 인덱스를 산 것 같고요. 네. 외국인은 액티브를 산 것 같다는 생각이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시장 최고 중심 종목은 많이 안 샀더라고요. 최고 중심 종목 지금 건설주거든요. 예, 건설주 네. 지난주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 안 올라가던 GS건설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어떤 뭐 업종으로 지금 건설주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대한 어떤 뭐 흐름이랑 전혀 상관없이 시장 폭락할 때도 건설주들이 조용히 계속 올라요. 네. 그런 걸 참 미리 알면 참 좋은데, 참 이게 그러니까 시선이 다 반도체 뭐 이렇게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참 놓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참 이렇게 개인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개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또 팔고 또 예를 들어 두산에너빌리티나 APR 이렇게 가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여기서 아마 요 네 번째에서 그 얘기를 좀 아마 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말에 BTS 공연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고요. 인바운드 쪽이 굉장히 뭐 기대감이 많이 나오는데, 엔터주는 오히려 좀 희비가 엇갈린다. 이게 좀 약간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렇죠. 느낌이긴 정확하게 한데, 저도 동의합니다. 네. 사실 그 목요일 날은 일단 호텔 쪽이었고, 금요일 날은 지난주 이제 화장품 쪽이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른다라는 뭐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오르면 좋죠. 올리면 무조건 좋은데 개인적으로 뭐 BTS 공연 때는 화장품이 올랐다는 걸 표현하라고 하면 뭐 설득은 되는데 납득은 안 된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아무튼 화장품주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고 그 시장의 어떤 한때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었던 VT 같은 경우는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요? VT 화장품. 네, 그 다이소에서 네, 품절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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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거든요. 네. 일본에서 뭐 굉장히 잘 나갔던 기업이죠. 네, 이 화장품 바르면 바늘이 같은 게 들어 있어 네, 갖고 네, 이제 네, 네. 아픈 거 그거. 지금 APR 빼고는 사실 뭐 화장품주들이 뭐 이렇다 할 만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 이것 때문에 올랐든 뭐로 올랐든 지금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인 거는 사실 뭐 당연하고 하이브는 그래도 좀 약간 느낌이 나왔어야 되는데 최근에 오르고는 있긴 합니다만 지난주 한 뭐 끄트머리쯤에는 이렇게 뭐 딱히 느낌이 좀 안 나왔죠. 그래서 엔터주들이 이제 뭐 BTS 쪽이 어떤 뭐 공연 같은 걸로 계속적으로 좀 퍼포먼스 내주면은 엔터주들도 지금 가격적으로는 사실 뭐 많은 메리트가 있는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엔터주들은 어쨌든 별로 안 좋죠.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안 좋고요. 저희 방송국 주위에 그 지하철역이 2개가 있잖아요. 그 서대문역이랑 시청역. 시청역, 그렇죠. 두 군데 모두 토요일 날 쓰지를 않아서 아, 그 예식장 가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예고는 한참 전부터 해놓긴 했었어요. 네.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미장, 코인서 빠진 개인 21.8조. 국내 장에서 이제 순매수를 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이제 확실히 미국장에서 좀 이게 그 국내로 돌아오는 게 좀 가시화되긴 하네요. 네, 미국장 지금 보관액이 223조 원 정도 되는데 최고치에서 조금은 빠졌죠.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코인 같은 경우는 아, 사실 저는 가격은 문제가 되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래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한 30% 정도가 훅 빠졌기 때문에 일단 코인은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게 거래량이 좀 유지가 돼야지 시장에서 어떤 뭐 관심도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은 사실 코인보다도 코인이 왜 관심이 없어진지를 코스피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동학개미 운동 근접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지금 개인 매수가 21조 8천억인데 21년도 1월 달에 22조 3천억이 역대 기록이거든요. 거의 다 됐네요. 네. 이 3월 아직 다 안 갔으니까 넘겠는데? 시장이 올라가면은 일단은 개인 매수세는 그래, 주춤하기 맞아요. 때문에 시장이 조금 뭐 낮은 하방 정도 뭐 많이 빠지면 안 되고 그러면 매수세는 들어오긴 하는데 30조도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치는데 올라가면은 이제 뭐 깨냐 안 깨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근데 동학개미 운동 최고치였던 21년도 1월 달까지는 뭐 사실 얼마 안 남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되게 말씀이 좋네요. 그러니까 하방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면서 예. 그래야지 또 항상 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들이 딱 이제 막 사면 이제 확 또 폭락한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루틴에서 좀 벗어날 수만 있다 그러면 정말 뭐 개인 투자 전략에서 장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옛날의 개인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네. 네. 종종 얘기하시지만 저 박 의원님도 스마트한 개인들 정말 많습니다. 자, 3천당 제약 앞서 우리 신 의원도 잠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조금 더 네, 자세히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 읽었던 그 영어 이제 번역된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고릴라 게임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주식 관련 책인데 거기서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어려워서 2번을 읽었는데 사실 머리에 들어오진 않는데 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침팬지들을 보면서
고릴라가 될 놈을 이제 골라내야 된다라는 굉장히 좀 약간 뭐 단순한 책이긴 했는데 침팬지가 잘한다고 고릴라가 되진 않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근데 타수로 어떻게 매주를 쓰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들이 종목을 볼 때 이제 그 고릴라가 될 수 있는 침팬지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 볼 때 고릴라 게임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긴 한데 근데 이 삼천단 제약을 보면서 사실 그 생각이 나긴 하는데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파전이라는 얘기는 삼천당 제약 그다음에 알테오젠, 에코프로 얘기가 되겠죠. 지금 21조, 20조, 19조 정도 되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3위죠 지금. 에코프로가 2등이고. 알테오젠이 이제 3위로 밀려났어요? 알테오젠이 시총 1위 했을 때 30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삼천단 제약은 21조 원이고. 자, 뭐 이제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이제 25년도 7월 달에 이제 생경동 시험 성공해서 오리지널 리베서스는 이제 노보노디스크 네, 경구용 네. 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과 그 삼청단 제약이 만든 바이오시밀러가 거의 100%의 어떤 효능이 일치하는 걸 확인을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받기 시작했죠. 사실 5년도에는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올해 다 오른 거죠. 올해. 네. 26년 올해 이제 2월 달에 유럽 11개국 독점 라이센스 이제 이 총 5조 3천억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거 갖고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너무 과도하게 네. 물었다는 얘기였죠. 일단 계약이랑 그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유로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8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프로핏 쉐어링까지 해서 5조 3천억 이게 60%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10년 계약인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 뭐 신약 플랫폼도 아니고 이게 바이오시밀러로 5조 3천억이면은 알테오젠 최고 금액보다도 넘어가는 건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해서 상당히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거는 뭐 다종 문제고 사실 지금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붙은 종목이라 올해 삼천단지의 상승이 다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페스라는 것은 이 노보노디스크가 갖고 있는 SNAC라는 특허를 회피하는 건데 SNAC는 뭐냐면 경구용 약을 우리가 보통 유산균을 먹었을 때 위에서 안 깨지고 장까지 내려가는 이게 그쵸. 관건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게 소화가 돼버리면 효과가 그럼 없어져 뭐 아무 버려요. 소용이 없죠, 뭐. 장으로 가야지만 이게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에스페스라는 것은 간을 안 고치고 이게 바로 몸에 흡수가 된다라고 모든 약을 먹으면 우리가 간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해독하는 데니까. 네, 간을 안 고치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NAC 이 노보노디스크 특허를 회피하는 게 삼천당제약 기술인데 이제 SNAC 이제 프리 이걸 이제 회피하는 걸 개발 좀 했죠. 이렇게 해서 26년도에 이 오리지널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모든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특허가 만료될 때를 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삼청단제약 그 비만 치료제가 저는 비만 치료제라고 표현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긴 한데 비만을 뭐 병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비만은 병으로 봐요? 병인 분들도 있죠. 네. 아니 글쎄요. 네. 근데 뭐 다 스스로 나는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최근에 헬스 클럽들이 이것 때문에 장사가 이제 안 된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네. 다음 장부터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가보죠. 네. 예. 이게 지금 이제 시총 1위를 그 삼청단 제약이 21조 2,759억으로 지난주 금요일 1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연도별로 좀 약간 이슈를 나타냈고 이제 그때마다 시총이 어떻게 변했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좀 기록을 좀 해놨는데요. 이제 이 가격과 시가총액은 그 해 해당 연도 최고치를 기준으로 일단은 좀 꼽아놨습니다.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최고 가격이 이제 26만 8,500원이었었는데 시가총액 3조 원인데 작년 최고치가 올해 벌써 20. 그러게요. 이게 뭐 엄청납니다, 진짜로. 근데 그게 다 오래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올해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힘으로. 외국인 수급으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아일리아는 이제 황방변성 관련된 이제 안구 약인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에스페스 적용한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부분들.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진짜 5조 3천억을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 왜 5조 3천억이냐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 60%를 니네들이 받는 건 맞는데 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나중에 모르는데 왜 뭐 계약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이제 삼성단지 장은 좀 표현을 하기는 했죠. 근데 시장에서 주가가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뭐 개인의 수급도 아니고 외국인의 수급이면 그러니까 항상 그게 걸려요. 쟤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계약 조건상 이거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인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작년도 많이 들었었던 종목인데 지금 시가총 1위가 됐으니 이게 의심 속에 1위가 됐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는 거고 약간 뭐 업계 뭐 다른 경쟁사들의 질투라든가 질시 뭐 이런 것도 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뭐 다 대변해 주는 거죠 뭐. 네. 알테오젠이 지금 뭐 상한가를 한번 가고 훨씬 더 많이 올라야지 좀 정고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알테오젠이 그 한번 급락했을 때 그 로열티 퍼센트가 굉장히 좀 적게 나와서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아직 회복을 좀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결국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쉽게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삼천자연도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 지금까지 시장의 기대치를 가지고 갖고 왔던 이 주가가 그 이상으로 유지되거나 그 이상으로 가려면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신뢰가 깨지면 안 되겠죠. 여기 25년도 마지막 줄에 있는 FDA 이제 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 알테오젠 30조를 깰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죠? 차트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한번 이제 뭐 어떤 의미라기보단 감상 차원에서 아이고야. 여기까지가 25년도입니다. 폭포수네. 네, 여기까지가 25년도고요. 예, 근데 이게 거래가 확 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니네요. 아닌가요? 이거는 일단은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사실 들어오는데 들어왔는데 매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거래량 그래프가 되게 높지 않다. 네, 1월 달까지는 거래가 상당히 많았고 그러네. 이제 2월 달, 3월 달에는 거래가 좀 죽으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거래가 줄면서 주가가 오르는. 네, 주봉인데요. 올해 다 올랐습니다. 올해 네. 기가 막히네요. 자, 삼천단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관심주 가보겠습니다. 세명전기. 네. 네네네. 작지만 굉장히 알찬 기업인데요. 이 금구류가 네. 뭐예요? 금구류가 이제 이 기업을 먹여 살리는 어떤 부품인데 이게 이제 보통 철탑이고. 철탑이잖아요. 송전탑인데 여기에 이제 전기줄 보통 얘기하는 그 고압 전선들이 지나가면 네. 그걸 연결시켜주고 잡아주는 장치들. 그거를 금구류라고 그래요? 네. 어. 그거를 거의 우리나라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은 민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세우는 거기 네. 때문에 주요 매출처가 한전이랑 한국철도공사입니다. 확실한 매출처죠. 네, LS 전선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뭐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한전이나 한국철도공사에 거의 뭐 대부분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무적인 가장 큰 어떤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굉장히 좋았죠. 이제 영업이익 148억으로 퀀텀 점프를 좀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대 중반 정도 되죠. 지금요? 네, 영업이익이 148억인데? 네, 1,500억 정도 됩니다. 네, 시가총액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진짜. 그래서 일단은 초과 직류 송전 관련된 금고류가 지금 이게 굉장히 고마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그래서 요거 이제 본격 성장 사이클을 지휘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대만, 동남아, 중남미 등도 이제 수출 지역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네. 부분들. 근데 지금 뭐 전력 인프라는 사실 뭐 일론 머스크도 딱 얘기를 했듯이 뭐 앞으로 가장 뭐 AI 시대의 승자는 반도체랑 전력이다. 딱 맞아요.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 왠지 좀 약간 신뢰도가 일단 좀 급상승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네, 맞습니다. 네. 현흥전기 좀 약간 스몰캡 뭐 개별주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죠. 차트는 아이고, 뭐 이제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구나. 네, 시장 대비해서 급락을 했는데 뭐 회복하는 속도가 좀 약간 느리긴 느리네요. 한데 나름대로 좀 횡보하는 기간 2주 정도 지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은
다시 주가가 20일 선거 정배열되는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일단은 좀 시장적 어지러워서 그러게요. 떨어졌다. 최근 작년 좀 반등하려는 흐름. 고점 돌파해서 쫙 가려고 하다가 그냥 아주 때려 맞았네요. 시가총액은 뭐 굉장히 좀 낮고 외국인들 기관 수급은 특별히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차트가 굉장히 좋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특별한 리스크가 없는 종목이라 그러게요. 아마 관심 종목에 등록해놓고 계속 좀 팔로우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명 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점 말씀드렸습니다.